이번 시간에는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을 따져보는 겁니다. 앞에서 산소를 얻느냐 잃느냐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따졌다면 선생님이 산소는 얻는 것이 산화인데 산화는 산소는 얻는 대신에 나머지는 잃는다고 했죠. 바로 전자를 잃는다. 그러니 전자를 뺏기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한다. 반대로 환원은 산소는 잃는 대신에 나머지는 다 얻는다고 했으니 전자를 뺏어 와서 전자를 얻는 경우를 환원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자 잃는다, 산화, 전자 얻는다, 환원. 이 개념을 정확히 잡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 비교 나오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금속은 뭘 가지고 금속이라고 하냐면요. 전자를 뭐 하면 잘 잃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죠. 반대로 전자를 잘 얻는다 그러면 비금속이라고 하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금속 자체가 전자를 잘 잃는 거니까 산화를 잘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금속이다 하더라도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둘 다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긴 하는데 뭐 한다? 좀 더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 잘 되는 것이 금속의 반응성이 큰 거죠. 말 바꾸면 금속성이 크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양이온 잘 된다? 그러면 전자를 잘 잃는다? 그럼 뭐다? 산화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산화되기 위해서 남을 뭐 시켜야 됩니까? 남을 환원시켜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 산화 잘 된다는 건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산화 잘 된다. 즉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좀 더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 잘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 반응성 비교에서요. 칼륨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한다? 좀 더 양이온 잘 된다. 그리고요. 여기 수소는 비금속 아닙니까? 비금속이지만 양이온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은 사실은 반성해야 되죠.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소가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양이온 잘 되고 기회만 있으면 뭐 하려고 한다?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 정도만 기억할까요? 철 정도 기억하고요. 철보다 반응성 큰 거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수소는 금속 중에 반응성이 작은 쪽에 속하는데 그것보다 반응성이 더 작은 것이 뭐 구리다. 나머지는 뭐 기금속 종류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책에 보면 뭐 금속염에다가 중성금속을 넣으면 이런 설명이 나오죠. 그 설명을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지금 보면 아연과 황산, 구리, 수용액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아연은 이온 상태가 아닌 중성 금속 상태입니다. 황산구리라는 건 CuSO4니까 구리 이가 양이온과 SO4 이가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형태를 뭐라고 하죠? 염이라고 하죠. 우리 중화반응 할 때 했죠? 근데 금속을 가지고 있는 염이니까 무슨 염이라고 하는 겁니까? 금속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금속과 금속염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연이 금속인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아연이요. 자, 누구하고 만나냐면 용액 속에 있는 구리 이가 양이온과 SO4 2-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연은 금속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아연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연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 전자를 뭐 해줘야 됩니까?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용액 속에 아연, 구리 이온, SO4 이가 음이온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SO4는 이미 본인이 이가 음이온인데 전자를 더 받아줄 리는 없죠. 그렇다면 아연 입장에서는 전자를 준다면 구리 이온한테밖에 전자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아연 금속과 누구의 싸움이다?
구리 이가 양이온의 싸움이다. 그럼 자, 각자 입장을 봅시다. 아연은 뭐 하려고 할 것이다? 전자를 잃으려고 할 것이고, 구리는 지도 본인이 금속이니까 현재 이온 상태잖아요. 양이온 상태. 굳이 전자를 얻고 싶지 않겠죠.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까 구리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았고 아연은 반응성이 더 크거든요. 철보다도.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다? 쉽게 얘기해서 아연이 구리가 전자를 받지 않으려고 버티는 힘보다 아연이 전자를 주려는 힘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강제로 아연 본인은 전자 두 개를 잃고, 원래 이가 양이온 되는 놈이니까 이 아연이 잃어버린 두 개의 전자를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구리 이온이 얻어가지고 석출이 되는 겁니다. 석출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중성으로 아연으로 있을 때는 녹기 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용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연 이가 양이온이 되면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원래 용액 속에 녹아있던 이온은요, 반응 끝나니까 더 이상 녹아있지 않고 바깥으로 뭐 한다? 빠져나온다라는 의미로 석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바로 반응성이 큰 금속은 뭘로 녹아 들어가고 양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고, 왜냐?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이온 잘 된다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이 끝났을 때 양이온으로 있는 게 뭐하다? 반응성이 크다. 그러니까 사실 실험 결과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뭘 알 수 있다? 누가 좀 더 금속의 반응성이 큰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반응을 완성해 볼까요? 보세요. 아연이 CuSO4 수용액을 만나면 봅니다. 반응 끝나면 아연이 이온돼 있죠? 그러니까 ZnSO4 수용액으로 바뀌어버리고 원래 용액 속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은 뭐 된다? 석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아연이 아연 이가 양이온 되는 건 뭐 되는 겁니까? 전자를 잃었으니 산화되는 거죠. 반대로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는 것은 전자를 뭐 했으니 얻었으니 뭐 된다? 환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아연은 뭐 된다? 산화 잘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SO4 이가 음이온은 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마치 중화 반응할 때 구경권 이온처럼. 그래서 음이온에 해당하는 SO4 이가 음이온은 우리가 보통 구경권 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R자 이온식은 결국 이거죠. 아연이 누구를 만났다? 구리 이가 양이온 만나서 뭐 되는 거? 아연은 이가 양이온 되고 구리는 석출되는 거. 바로 여기 써놓는 이 반응이 뭐가 되는 거다? R자 이온 반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금속들의 싸움입니다. 이걸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염을 만나면 반응성이 큰 금속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고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석출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돼 있죠. 그림 보세요. 자, 아연이 금속이었거든요.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그러니까 아연은요, 뭐 한다? 아연 이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자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자를 받아주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원래 이온으로 있던 구리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연 금속판이 이렇게 있었다면 아연은 자꾸 이런 식으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지우는 겁니까? 용액성으로 녹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를 구리 이온이 받으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다? 구리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연판은 자꾸 줄어들지만 여기에 누가 달라붙는다? 석출되는 구리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것은 구리 이온 때문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리가 이가 양이온 상태일 때 푸른색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구리 이온이
구리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 아마 이 반응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구리 이온이 사라지니까 푸른색이 뭐 해질 것이다? 옅어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2번,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아니죠. 전자를 얻었으면 환원된 거죠. 3번, 아연은 전자를 잃고 이가 양이온 되는 건 맞는데요. 환원되는 게 아니죠. 뭐 되는 겁니까? 산화되는 거죠. 마지막, 전자는 누가 잃었습니까? 아연이 잃어버린 전자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구리 이온한테 가는 거니까 맞는 말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계속 보면요. 지금 보면 전자의 이동에 의한 뭐 이온수, 질량, 밀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는 거 맞죠? 그러면 앞에서도 강조했었지만 전자를 잃는 것이 있다면 잃는 전자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으니 그 물질이 얻는 전자의 개수도 있겠죠. 모든 화학 반응은 밸런스가 생명이라고 했죠. 두 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 방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아연하고 구리 이가 양이온이 반응을 하면요. 아연이 혼자서 전자를 2개 잃었죠. 근데 마침 구리 2도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혼자서 2개 잃어버린 전자를 혼자서 뭐 하면 됩니까? 2개를 받으면 되니까 무리가 없죠. 그럼 이 경우는요. 보세요. 잘 보세요. 1대1로 반응하니까요. 반응이 진행이 되면요. 아연, 이가 양이온이 한 개가 생길 때, 한 개가 증가할 때. 왜냐? 원래 이온 아니었는데 이온으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이온이었던 구리 이가 양이온이 이온 아닌 걸로 바뀌죠. 근데 1대1의 반응이니까 한 개 생길 때 몇 개 없어지는 겁니까? 한 개가 없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한 개 생길 때 동시에 한 개 없어지니까 이 경우는 양이온 수가 뭐 할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어차피 음연은 구경꾼이니까 양이온 수 일정하면 전체 이온 수도 일정하겠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구리하고요. 이 AgNO3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AgNO3는 Ag1가와 NO3 1가 음연이죠. 구리가 전자를 잃기 위해서는 누구하고의 경쟁을 해야 됩니까? 은이온하고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구리가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구리는 아까처럼 자기 자신이 이가 양이온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리는 혼자서 전자를 몇 개 잃었습니까? 2개 잃었죠. 그러면 잃은 게 2개니 얻는 것도 2개가 돼야 하는데 은이온은 1가기 때문에 혼자서 전자를 하나밖에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은이온은 몇 개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2개가 반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1대2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혼자서 전자 2개 잃었을 때 은이온은 2명이서 그 2개의 전자를 얻어서 2개의 은이 석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반응 전에 이온 아니었죠? 반응 후에 이온이죠? 그러면 개수가 1이니까 자, 구리 이온이요. 구리 이온이 몇 개 생겼다고 하시면 됩니까? 1개 생겼을 때 동시에 1대2로 반응하니까 은이온은요. 잘 보세요. 원래 2개의 은이온이 있었는데 반응 끝나니까 그 2개가 이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은이온은 몇 개가 감소하는 겁니까? 바로 2개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이 반응은 뭐 하는구나? 양이온 수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NO3 마이너스는 구경꾼 아닙니까? 양이온수 감소하고 그러면 구경꾼인 음이온수는 뭐 할 거다? 일정할 것이다. 결론. 양이온수는 감소, 음이온수 일정이니까 결국 뭐 한다? 전체 이온수도 뭐 해야 한다? 감소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반응은 이온수가 증가해, 어떤 반응은 이온수가 감소해 외울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그때그때 조건에 맞춰서 확인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도 그렇고 이 반응도 그렇고 이 반응은 아연이 녹아 들어가면 그 아연 금속에 누가 달라붙습니까? 구리가 달라붙습니다. 이 반응은 구리가 녹아 들어가면 은이 거기에 달라붙겠죠. 그리고요, 아까 이 반응은 구리 이온이 없어지니까 푸른색이 옅어졌다면 이번에는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바뀌죠. 여기 지금 책에 오타죠. 푸른색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바꿔지니까 푸른색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더 뭐해질 것이다? 진해질 것이다. 혹시 책을 프린트해서 보시는 분들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구리 이온이 생기니까 푸른색은 뭐해진다? 진해진다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런 것처럼 금속이 석출되는 거 말고 기체가 발생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기체 발생하는 반응이라는 이거죠. 마그네슘과 HCl이 만났죠. 물론 이거 HCl은 수용액입니다. 묽은 염산. 그러면 이 싸움입니다. 역시나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어떻게든 전자를 잃고 양이온되고 싶어 하죠. HCl 역시 우리 산 특징할 때 배웠죠. 물에 녹으면 H+와 Cl-. 그럼 이 마그네슘이 잃어버린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수소 양이온이죠. 근데 아까 구리나 이런 귀금속 종류 말고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죠? 그럼 마그네슘 2족이니까 본인은 혼자 전자를 2개 잃겠죠. 수소는 그러면 전자를 2개 얻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1개밖에 못 얻기 때문에 얘가 2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얼마로 반응하는 겁니까? 2로 반응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잃어버린 전자 2개를 수소 양이온 2개가 받아서 한 분자에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마그네슘 금속이 이렇게 있다면 마그네슘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거든요. 아까는 여기에 뭐 구리도 달라붙고 막 했었죠. 이번엔 달라붙는 게 없이 그냥 수소 기체가 날아가는 반응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자 보세요. 원래 마그네슘이 지금 1대2로 반응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네요. 마그네슘은 원래 이온이 아니었는데 이온으로 바뀌고 있죠? 그럼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은 1이니까 몇 개가 생긴다? 1개가 생긴다. 또는 1몰이 생긴다. 동시에 1대2로 반응한다. 1몰이 생기면 2몰 없어지고 1몰 반응하면 2몰 반응하니까 수소 양이온은 얘가 1몰 또는 1개 생길 때 몇 개 없어져야 된다? 2개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네. 1개 생길 때 2개 없어지니까 뭐 한다? 양이온 수는 감소한다. 어차피 Cl-는 구경분이죠. 양이온 수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 전체 이온 수도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금속이 녹아 들어가고 금속이 달라붙는 경우에는 사실 금속의 질량을 대소 관계를 따져야 뭐 질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라면 다시 얘기하고요. 이 경우는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은 열심히 녹아 들어가기만 하고 수소는 날아가 버리니까 달라붙는 게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마그네슘 금속의 질량은 뭐 하는 것이 맞다? 감소하는 것이 맞다. 왜?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니까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웬만한 기본 문제는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맞춰서 접근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용액 속에 구리 이가형이 녹아 있고요. 여기에 누가 반응한 겁니까? 아연판을 반응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연판에 구리가 석출됐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구리가 석출됐다. 왜? 아연이 강제로 전자 2개를 줬으니까. 마침 이가 양이온이니까 몇 대 몇으로 1대1로 반응하니까 아마도 이온수의 변화는 없겠죠. 기억. 수용액이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자 보세요. 구리 이온이 원래 있었죠? 근데 반응하면 할수록 없어지죠? 그러니까 푸른색은 옅어지죠. 구리 이가 양이온은 따로따로 한번 적어볼까요? 구리 이가 양이온은 어쩔 수 없이 아연이 준 전자 2개를 얻어서 석출이 되는 거고, 아연은 본인이 반응성이 크니까 강제로
전자를 이름으로써 누구한테? 구리한테 이렇게 전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니은에 전자를 얻어까진 맞았지만 산화되는 게 아니죠. 얻었으면 환원이죠. 수용에게 자 보세요. 원래 이온 아니었죠. 반응 끝나니까 이가 양이온 돼 있죠. 그러니까 아연 이가 양이온수는 뭐 한다? 증가한다.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 발생하는 반응이네요. 그림 보세요. 이게 아연판이죠. 그러니까 아연판이 있는데 이 녀석이 누구랑 반응하는 겁니까? HCl 수용액,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 근데 보니까 아연이 여기에 녹으면서 아연 이가 양이온 되고 있죠. 아연은 혼자 전자를 2개 잃은 거죠. 그 2개의 전자를 어쩔 수 없이 수소 양이온이 얻어가지고 무슨 기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아연은 전자를 2개 잃었으니 뭐 되었다? 산화되었다가 되는 거고요. 수소 이온은 수소 기체가 되면서 전자를 얻었으니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지금 아연판은 열심히 녹아 들어가는데 달라붙는 게 하나도 없죠. 기체는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아마 아연의 질량은 반응하면 할수록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답 찾기 전에 좀 더 볼까요? 자, 한 개의 아연이 원래 이온 아니었는데 이온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양이온 수를 봤을 때 양이온이 몇 개 증가하는 겁니까? 아연 1개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2개의 수소 양이온이 이온 아닌 걸로 바뀌었으니까 동시에 2개가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양이온 수는 반응하면 할수록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기억, 아연은 전자를 잃고 산화죠. 환원이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이 Cl-음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죠. 구경만 한다. 그러니 증가도 감소도 아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전자는 항상 잃은 쪽에서 얻는 쪽으로 아연이 잃고 수소 이온이 얻고 아연에서 수소 양이온으로 이동한다. 맞는 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가 반응이 뭡니까 지금? 계속 보던 반응이죠? 아연이 CuSO4 수용액, 그러니까 구리 이온. 그래서 아연이 누굴 만났다? 구리 이온을 만났다. 그리고 아연은 본인이 이가 양이온 되고 누가 석출된다?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죠. 나는 방금 봤죠? 아연이 이번에는 수소 양이온과 반응을 하죠. 뭐 여전히 아연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은 이가 양이온이 되는데 혼자서 2개 잃어버렸을 때 얘는 2개가 돼야 그 전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기억. 가하나에서 아연은 둘 다 이가 양이온 되고 전자 잃었으니 산화. 자, 나에서는 이거 뭐합니까? 기체 발생하는 거죠. 기체가 발생한다는 건 아연은 계속 녹아서 없어지는데 달라붙는 거 없이 계속 기체가 날아가기만 하기 때문에 아연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또는 질량이 작아진다. 같은 표현이죠. 가와나에서 용액 속의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1개가 이온될 때요. 1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변화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개가 이온될 때 몇 개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2개가 없어지니까 나는 이온수가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틀렸습니다. 가는 변하지 않지만 나는 감소한다.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부터 볼까요? 가는요,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따로따로 한번 적어봅시다. 나트륨이요, 금속이니까 당연히 비금속을 만나면 뭐 할 겁니까? 전자를 잃고 일가 양이온 되겠죠, 이렇게. 근데 할로젠은 항상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Cl2가 반응을 하고요. 17쪽 이어서 전자를 1개만 얻으면 되는데 Cl2기 때문에 2개의 전자를 얻어서 2개의 Cl-가 되는 겁니다. 1개 잃었는데 2개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죠. 결론은 나트륨은 뭐 되고 있다? 산화되고 있다. Cl2는 뭐 되고 있다?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는 나트륨이 잃은 전자가 어디로 간다? Cl로 간다. 나를 볼까요? 나는 자 보세요. AgNO3면 지금 현재 Ag 일가 양이온과 NO3 일가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나는요 Ag 일가 양이온이 누굴 만난 겁니까? 철금속을 만난 겁니다. 결과를 보세요. FeNO3 2죠. 그 말은 1가 음이온 2개와 만나고 있으니까 Fe는 2가 양이온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철이 2가 양이온 된다는 건 전자 잃은 거 아닙니까? 몇 개 잃었습니까? 2개. 그럼 잃은 전자를 은이 받아야 되는데 철은 2개 잃었거든요. 은은 혼자서 2개를 못 얻기 때문에 2개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은이 뭐 되면 된다? 석출되면 된다. 그래서 2대 1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답 찾읍시다. 기억. 가에서 나트륨은 뭐 되고 있다? 산화된다. 나에서 Ag가 이온이 Ag로 바뀌는 건 전자 얻었으니까 뭐 되고 있다? 환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AgNO3는 산화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철이 산화되는 거지. 나 용액 속 양이온수는 볼까요? Ag 1가 양이온이었는데 이온 아닌 걸로 바뀌었죠. 몇 개가? 2개가. 그러니 양이온수 2개 감소. 원래 이온 아니었죠. 이온으로 바뀌었죠. 몇 개가? 1개가. 그러니까 1개 증가. 결론. 2개 없어질 때 1개 생기니까 나의 반응은 양이온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답 뭡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잃는 전자수와 얻는 전자수가 같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